이번 편은 케이프타운 여행의 필수적인 항공편, 통신, 환전, 복장 등 여행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2011년 인천공항과 케이프타운 간 직항이 있었으나 승객 부족과 장거리 노선 운영에 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한 번 이상 환승해야 갈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 에어웨이즈,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스,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하는 이티오피안 에어라인스를 이용합니다. 노선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가장 편리한 항공편은 싱가포르 에어라인스이며 가성비 높은 항공편은 이티오피안 에어라인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스를 아시아나 항공 사이트에서 스타얼라이언스 예약으로 마일리지 5만 포인트와 추가 비용 3만 5천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4월 7일 출발 기준으로 5개월 전에 일반적인 결제였다면 약 65만 원 정도였으니 저렴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싱가포르 에어라인스의 최종 목적지가 케이프타운이지만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착륙하여 승객을 내린 뒤 1시간 후에 최종 목적지인 케이프타운으로 출발합니다. 서비스나 기내식 등 나무랄 것 없는 항공사지만 비행시간이 길어 너무 지겹습니다. 자유여행을 하면서 길을 찾거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화하려면 반드시 핸드폰을 개통해야 합니다. 국내 통신사 로밍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으나 비쌉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사용한다면 추천할 수 있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통신 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KT 기준으로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하는 상품은 15일에 3만 3천 원에 이용할 수 있어 나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허용되는 나라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남아공은 가능하나 아프리카 대다수 나라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유심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현지 공항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에 120개국 통합 15일 데이터 유심 3개를 국내 사이트에서 개당 37,800원에 구입하고 케이프타운 도착부터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결정적일 때 옵니다. 케이프타운 여행을 마치고 나미비아로 가는 날 항공기 출발 시간이 10시 30분이기에 공항에는 최소 7시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6시경 우버를 호출하기 위해 핸드폰을 열었는데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둔 여분의 유심을 장착해봤으나 마찬가지였으며 태국어로 데이터가 없으니 추가 결제하려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항으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일단 숙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간신히 우버를 호출하고 난 뒤에야 갈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국내 유심 구입보다 현지 공항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손님이 많아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eSIM도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루 머물면서 eSIM을 사용했는데 하루 1,900원이었습니다. 가성비 정말 좋으니 추천합니다. 케이프타운에서 현지 화폐인 랜드 환율은 랜드당 약 70원 내외입니다. 국내에서는 환전할 수 없기에 인천공항에서 달러로 환전한 뒤 케이프타운에서 다시 랜드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척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트래블 월렛이라는 체크카드입니다. 현지 화폐는 핸드폰에 설치한 앱에서 연결 계좌를 통해 충전할 수 있고 잔여 화폐는 수수료 없이 다시 우리 돈으로 재환전할 수 있습니다. 현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남아공에서 트래블 월렛은 아주 유용하여 대중교통, 레스토랑, 슈퍼 등 거의 모든 것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공, 케냐 등 소수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여분의 달러를 준비해야 하며 도난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장기 여행하다 보면 나라마다 전기 콘센트가 달라 애로를 겪을 때가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는 나라별로 110V 또는 220V, 50Hz 또는 60Hz의 주파수를 다르게 사용하고 안전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이 때문에 나라별로 다른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220V 60Hz 전기로 CEF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DM형 플러그를 주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호환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숙소에서는 여행자들의 고민을 알고 있어
유럽 대부분과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CE, F 타입도 준비해 놓았거나 모든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소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인근 슈퍼에서 2~3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하면서 아프면 참 서글픕니다. 현지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면 좋겠으나 이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케이프타운처럼 발전된 도시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짐바브웨나 보츠와나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마땅한 병원도 없거니와 비용마저 걱정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비상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감기약, 진통제, 벌레에게 물렸을 때를 대비한 알레르기약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나미비아 여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